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커피 없이는 못 살아요. 네, 음료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커피만이 아니라 녹차, 홍차, 보리차 다 포함돼요. 세상의 모든 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차는 이 차밖에는, 여기 나오는 차들은 전부 다 X입니다. 왜 그러는지 이제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커피 엄청 많이 판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커피가 한 그루도 없어요.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성인 1명당 얼마예요? 367잔. 이야, 나는 안 마셨는데. 프랑스는 551잔. 이어 2위 수준이 3위가 327잔인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의 161잔의 2배가 넘는 수치가 우리 한국이에요. 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367잔이고 미국이 327잔이니까 우리가 몇 위예요? 2위. 앞으로 금메달이 돼야 되는데. 이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듀크 대학의 연구팀이 50세에서 76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루 4잔 이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8% 이상의 혈당 수치를 보인다. 8% 이상 혈당 수치. 혈액에 뭐가 많다는 거야? 필요 이상의 당이 많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당뇨죠. 췌장에 문제가 오고 있다. 췌장에. 커피 다이어트.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사업가인 미국의 데이브 에스퍼리가 이 커피 다이어트로 블랙커피 한 잔, 무염 버터 30g, 코코넛 오일 10cc를 섞어서 20초 지나면 그 공복감 느끼지 못해. 이걸로 다이어트 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가 보다. 커피 많이 마시면 뭐가 된다고요? 절병요. 절병요가 뭐냐 하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면 잘 보인다. 가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작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문제가 되는 사람들. 조사한 결과 커피의 양이 여성의 가슴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가슴 크기가 작아질 가능성이 몇 프로? 17%나 높게 나타난다. 가슴이 작아진다. 특히 걸레스만 여성일수록 가슴이 작아질 가능성은 더욱 높다. 카페인은 유방암을 억제하는 동시에 심근경색 발병률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인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댓글에 보니까 커피 끊은 지 5년이 됐대요. 그 계기는 그 당시 한 3일간 병원 처방약을 먹는데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해서 중단했는데 금단 증상이 너무 어마무시해서 왠지 카페인 중독이 무서운 거구나 싶어서 그대로 엄청 고생해서 안 마시게 됐답니다. 이렇게 커피를 끊으니까 내 몸 상태에 대한 자각력이 발달돼서 건강 더 잘 챙기고 숙면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젠 어쩌다 커피 입에 대면 위장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대요. 아예 마실 엄두를 안 냅니다. 커피 안 마셔도 잘 살 수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 보니까 커피 그냥 끊기를 잘했다고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저도 소화가 잘 안 되었는데 커피 끊고 나서부터 잠도 잘 자고 불면증 치료도 되고 윗서림도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되어 가슴에 돌덩이가 얹혀진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소화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녹차나 생강, 레몬차로 바꾸고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 맞았어요. 자, 커피 한 잔의 추억.
다건강 우리 학회가 2021년 9월 10일부터 한 조사입니다. 낮 12시에 아메리카노 한 잔은 약 150mg 정도의 카페인이 몸에 들어온다. 한 잔에. 여러분, 녹차 있죠? 녹차는 더 많아요. 밤 12시간이 되어도 37.5mg 카페인이 몸에 남아있어. 몇 시에 먹었는데? 낮 12시에 한 잔이에요, 커피가. 한 잔인데, 밤 12시가 돼도 37.5mg이 남아있다. 몸속에 이걸, 혈액을 검사한 결과. 새벽 3시에서 4시에 가서야 카페인이 사라지더라. 거의 4시, 새벽 4시가 돼서 카페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변을 보면 소변의 양에 카페인이 없어요. 이것은 대사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급이 끊고 수면을 취해보라. 진짜 수면과 다르다. 여러분, 커피를 아침에 많이 마십니까? 점심때 많이 마십니까? 저녁에 많이 마셔요. 카페가 언제 손님이 제일 많아요? 아침, 점심, 저녁. 네? 저녁에 제일 많죠. 저녁에 손님이 막 꽉 차요. 그래서 막 9시, 10시, 11시. 그럼 저녁에 보통 9시, 10시에 마셨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몇 시에까지 가겠어요? 이거 12시에 먹은 거예요. 그럼 저녁에 먹으면 그 다음날.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 뭐냐면 코티졸이에요, 코티졸.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낮에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코티졸이 많이 나와요. 밤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코로나가 와도 이 호르몬이 잘 나오면 코로나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약이 대부분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는 거야. 푹 자고 나면 빨리 나요. 약이 아예 잠에 취해서 자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져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밤에 나와요. 반대로 코티졸은 언제 나오고요? 낮에 나오고. 낮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멜라토닌과 코티졸은 정반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낮이에요. 여기도 낮이고. 여기는 밤이에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여기 낮이에요. 뭐가 나와요? 코티졸이.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떨어지고, 쭉 떨어지고. 대신에 뭐가 올라가요? 멜라토닌이 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아침이 될만 하니까 떨어지고, 뭐가 올라가요? 코티졸이 올라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커피를 아까 우리 몇 시에 마셨어요? 자, 몇 시에요? 12시에요. 몇 시까지 가요? 새벽 4시. 그러면 저녁 10시에 마시면 몇 시까지 가겠어요? 네? 그 다음날. 그럼 밤새도록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저녁에 한 9시. 이때 마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 많이 나오는 뭐가?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엉망 만든 겁니다, 이게. 이 호르몬 자체를 교란을 가져와요. 이렇게 살면 머리에 대한 뇌신경과 전류와 에너지를 호출하기 때문에 이게 치매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치매만이 아니라 머리의 신경계통에 문제가 많이 와요.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멜라토닌이 면역성을 돕아. 밤에 나오는 이 면역 돕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멜라토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는 몇몇 개에 대한 것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언제 많이 나오냐 되냐 하면 보통 11시에서 한 3시까지. 그때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3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커피 판매 모든 매장은 담배처럼 경고판을 부착하라. 우리 집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달아 그런 거예요. 이게 판결문입니다. 그 말은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담배처럼 붙이라는 거예요. 담배처럼. 발암 물질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발암 물질이 두 가지예요. 아크릴, 아미드. 하나는 벤조필이. 여러분, 벤조필이 어디에 많아요? 담배에 많아요.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커피는 볶아야 되잖아요. 많이 볶으면 뭐가 많이 나와요? 벤조필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이 안 나올까요? 살짝 볶으면 되겠죠? 살짝 볶으면 아크릴 아미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커피는 자체가 좋다 좋지 않다. 발암 물질, 암이 좋다, 암이. 그래서 이계호 박사라고 태초 먹거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커피의 발암 물질, 벤조필린, 아크릴 아마이드 한 잔도 먹지 말라. 한 잔도. 이런 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언의 말씀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왜 신뢰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개혁자들로서 개혁가예요, 개혁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 개혁가들이 육식하지 말라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캠페인 부린다고 홀랑 벗고 막 캠페인 막 해요. 가죽, 짐승들이 가죽을 뺏기고 가죽 옷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그걸 막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사실은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술에 대한 캠페인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개혁자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개혁자들이 왜 개혁자일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 기별을. 개혁자들이 개혁에 앞장서야 될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마실 수 있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를 이 하나하나에서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세요, 미국에. 우리 교단에 로마린다 대학, 앤드루스 대학, 로마린다 대학 병원들, 의사들 커피 다 마셔요. 맞죠? 저 동부 쪽에서 서부로 시집 온 처녀들이 깜짝 놀라. 동물이 좀 보수적이거든. 커피를 다 마십니다. 한국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커피를 마셔. 집사님들이, 장로들이. 이제 하다 못해 교회에서 뭘 하냐. 카페를 운영해서 카페를. 저 시골 청송에도. 그 카페는 커피는 안 하는데 다른 차 다 해요. 여러분, 죄로부터 치료하는 일은 영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몸이든 간에 죄로부터 치유하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태면의학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의 방법은 피예요, 피. 영적 치료든 육체적인 치료든 죄로 인해서 비롯된 모든 것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치료가 돼요. 치료가 안 돼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거든. 뭘 먹고 순환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이야기지.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 여자 보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이거 먹으면 피가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 순환이 잘 되고, 그거는 건강에 할 때 말이고, 병이 왔다는 말은 이미 그 부분에 피가 잘 간다, 못 간다. 머리에 치매가 왔다는 말은 머리에 피가 정상적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여기 관절에 여기 이상이 왔다는 말은 피가 간다, 못 간다? 피가 잘 가면요, 영양과 수분과 면역성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고, 그리고 그 연골이 사용될 때 나온 독소들,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나가. 그걸 누가 해요? 피가 해요. 그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잘 가면 거기에 수명이 다한 세포는 죽고 병든 세포도 죽고 새로운 세포가 늘 창조가 돼요. 그는 관절이 질겨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질겨지냐? 안 만들어지니까 못 죽어요. 못 죽으면 질겨지죠. 그러면서 윤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아프고 소리가 나고 나중에 붓고 물 빼고 그 염증이잖아요. 그것도 놔두면 이제 뼈가 딸린 거예요. 연골이 새롭게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가 안 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미 노화되고 죽어야 될 세포가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피가 가야 죽고 창조되는 것도 피가 가야 창조되는 거예요. 이미 태행성 간절히 왔는데 뭐 운동을 해라. 운동을 어떻게 운동하면 더 심해지지. 운동해라, 뭘 먹어라,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이거는 현상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순환이 좋아질 것이다, 피가 깨끗해지고 그게 아니고 이미 내 몸에 피가 갈 수 없어서 질병이 왔다는 말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 이상이 생겼는데 내가 먹고 뭐 한들 그것을 가지고 피가 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리와 본질을 먼저 잘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나은 후에 또다시 그게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깨끗한 피, 혈전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죠. 맞습니까? 그게 죄를 안 짓는 생애예요. 이러한 신경 자극물들을 계속 사용하면 두통, 불면, 심계항진, 소화불량, 떨림, 기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 손도 떨리고 머리도 떨리고 다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생명력을 소모시키는 까닭이다. 필요한 신경은 자극과 가로 대신에 휴식과 안정을 요구한다. 필요하고 하면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지. 그런데 반대로 더 커피를 먹여가지고 그 인체가 가로한 그곳에다가 더 가로를 하도록 플러스 시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신의 몸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지, 가혹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소화계통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커피나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요. 카페인 때문에.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담낭 수축을 촉진해가지고 이때 나온 간산의 썰개즙이 위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위산을 분비하고 촉진함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 또는 소화기가 휴식이 없이 병들게 돼요. 그 위장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위장은요, 물 이외에는 식사 후에 그 다음 식사가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이에요. 그 5시간 이전에는 물 위에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면 안 돼요.
땅콩 한 개도. 만약에 간식할 거리가 있으면 식사하고 바로 드셔야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면 안 돼. 그럼 위가 약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화계통의 질병들은 이 식사의 횟수, 시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커피도 이게 못합니다. 왜? 차를 마시면 중간중간에 마시거든요. 그러면 밥 한 그릇하고 커피 한 잔이 이게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밥 한 그릇은 수분이 없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쉬워요. 커피는 수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분 처리가 다 돼야 그럼 소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밥 한 그릇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에너지와 전류와 신경이 호출이 많이 돼요. 그거 드신다고 해서 뇌신경, 전류, 에너지 다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심혈관 질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간다. 카페인이 신경 시스템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 고혈압은 신장, 콩팥을 깔아먹죠. 혈압이 높으면요, 콩팥을 깔아먹어요. 왜? 왜 그럴까요? 암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신장병,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인슐린 분비 촉진이 되고 당뇨로 초래한다. 인슐린만 촉진, 담낭의 썰개접도 촉진하고 소화액도 나오게 하고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해서 나중에 그게 고갈이 되면 뭐가 온 거예요, 이제? 당뇨가 오는 거죠. 당뇨는요, 여러 자주 간식하면 당뇨든 갑상선이든 다 문제가 와요. 시도 때도 없이 내보내니까. 또 이 가로무늬, 이 흉문근육혈압약에 이 가로무늬의 근육이 있어요. 가로무늬 근육. 이 근육이 파괴돼요. 자, 주로 움직이는 관절 주위에 있는 가로무늬 근육이 파괴되는 치명적인 급성 증상이 흉문근육회가 생기는 외상, 감염, 약물 낙용 등인데, 그런데 이 커피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커피도. 자꾸 마시게 되면. 그리고 호르몬에 대한 부조화. 피곤을 느끼게 만드는 뇌의 화학물질이 있어요. 뇌에. 이게 작용하도록 못해요. 커피를 마시면 그 물질이 아데노신이야, 아데노신. 이 아데노신이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피곤하면 피곤한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죠. 사실 우리 몸이 피곤하면 요 물질이 나오면 피곤하다라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커피를 자꾸 마시면. 그러면 결국에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몸은 가부화가 걸려도 알 수가 없게 되고 결과는 불안과 초조를 부를 수 있다. 이외에도 도파민 분비량도 증가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몸이 피곤하면 피곤한 신호를 다 보내야 되는데 이 신호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모든 기관, 호르몬 계통까지 전부 과잉, 과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분이 또 부족해져요. 왜? 차를 마실수록 수분이 부족해져요.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실 때는 비슷한 양의 물을 반드시 보충해야 된다. 커피만이 아니라 무슨 차든지 간에 내가 차를 하루에 5잔을 마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5잔만큼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게 기본이고 차를 마시지 않아도 뭐가 마셔야 될 물이 있죠. 하루에 몇 잔 마셔요? 어머니 몇 잔 마셔요? 예. 물. 예, 예. 물은 너무 많이 얼마나 마셔요? 200cc짜리. 컵, 200cc 컵으로 몇 잔 드세요? 컵으로는 아침에 사고니까 물을 컵에 큰 컵에 어머니가 한 잔 마시거든요. 예. 마시고 한 이틀 식사하고 물 마시고 마시고. 물
보통 물을 적게 마시는 분이 6컵, 많이 마시는 분이 8컵인데,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증발을 많이 시키는 그런 일이나 작업을 한다고 하면 7컵이나 8컵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도 물을 마시면 이건 또 해로워요. 혈압에도 해롭고 심장에도 해롭고 물에 중독증이 와요. 물도 중독이 됩니다. 신체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8컵 마시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물은 작게는 6컵, 많게는 8컵인데 본인에 맞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말을 많이 하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물을 더 드셔야 되겠지만 땀 흘릴 일도 별로 없고 말도 많이 할 일도 없고 근데 물을 8컵 마시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신장 망가지고요. 심장도 망가지고요. 혈압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물을 하루에 보통 평균으로 잡으면 7잔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커피를 5잔 마시든 녹차를 5잔 마시든 공차를 5잔 마시든 간에 7잔의 그 물은 제외하고 마시는 것만큼의 물을 더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녹차를 5잔 마실 것 같으면 내가 7잔의 평균 물을 마신다면 몇 잔을 마셔야 돼요? 12잔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차가 물이니까 그게 오히려 그걸 마시는 만큼 물을 더 마시는 거예요. 우리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잠적식 속에. 물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뭐가 망가져요? 심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차를 마실수록 물은 배로 더 마셔야 된다. 차의 배. 차 마시는 만큼 마시는데 기본적인 또 내가 먹어야 될 물이 있잖아요. 이거 물의 과잉이 되는 거죠. 이럴 만큼 안 마시면 수분 부족 문제가 와요. 이것도 신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또 골밀도의 문제가 옵니다. 대부분의 커피는 산도가 4.85 많아야 5예요. 5. 산도가. 그러면 알칼리예요, 산성이에요? 완전 산성이죠. 알칼리는 7 이상이 돼야 알칼리예요. 이건 산성이에요, 산성. 여러분의 대장도 이거보다는 산도가 높아. 6에서 7까지 올라가요. 근데 위장 빼고는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없죠. 이런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 몸에 혈액을 계속 산성화시키. 그럼 혈액을 산성화시키면요, 피가 산성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곡식도 산성화되면요, 비를 자꾸 많이 치면 땅이 산성화돼가지고 곡식이 돼야 안 돼요. 싹이 올라오면 막 벌레들이 다 먹고 열매가 안 돼. 힘이 없어. 다시 말하면 면역성이 없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면역 체계를 돕기 위해 가지고 빨리 혈액이 면역 체계니까. 그래서 혈액을 알칼리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냐? 바로 뼈 속에 있는 칼슘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산성이 되면 뼈에 있는 뭘 뽑아내요? 칼슘을 뽑아내요. 여러분이 아무리 칼슘제를 드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차를 드시면 나도 모르게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다 뽑아다가 혈액을 알칼리로 바꿔놔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석회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냐 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럼 갑상선 호르몬을 가다 분비시키죠. 그게 항진증이고 나중에 고갈이 되면 저하증이에요. 어제는 갑상선이 2위예요, 2위. 갑상선염, 갑상선 암 2위라고요. 왜? 너무 자주 차를 마시고. 특히 여성분들이 차를 많이 마시고. 회사 다니면 다 차야, 차. 여기에 노가다 일하는 사람도 오면요. 1시간 나서 아예 커피 보트를 가져와가지고 또 가게 사는 거 싫대. 독한
크게 타. 중독이 되면 점점 강하게 타요. 그렇게 뭐, 하루에만 7, 8잔을 마신다. 이게 얼마나 해롭겠어요. 이게 이제 갑상 호르몬을 가다 분비시키고,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고, 그래서 혈액은 산도가 맞춰야 되는데, 골다공증이 생기겠죠. 골다공증이 생기면 뼛속에 구멍이 이렇게 넓히면요, 물이 새나가요. 뼛속에 이렇게 보면 물이 있어요, 물. 그 물이 면역 체계입니다.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면역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그러면 뼛속에 칼슘이 허여해. 석회가루거든. 석회 아시죠? 그 석회가루를 전 컵에다 물에다 타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우유처럼 허옇게 돼요. 쌀뜨물처럼. 그 석회는 돌가루예요, 돌가루. 뼈가루가 돌이라고. 이 지구의 뼈가 바위잖아요, 돌들. 우리 몸에 뼈가 그 바위들이에요, 바위. 지구의 뼈대가 바위고, 사람의 뼈대가 이게 그거거든. 이 뼈대에 석회가 있다면 석회. 이 석회를 뺐다고요. 그러니까 피가 빨간색이라 그렇지, 사실은 빨간색을 거두어놓고 보면 허연 완전히 뭐가 됐어요? 돌가루로, 무슨 돌가루로. 우유처럼. 쌀뜨물처럼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적혈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얘들이 전부 뭐가 돼요? 혈전이 되고. 근데 그 피가 어디로 제일 많이 가요? 머리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해요, 산소를. 그 머리에 피가 제일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 머리 갈 때는 압력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와야 돼요. 압력이 떨어져요. 그때 석회가루가 못 나와. 그래서 머리가 석화되니까 우울증이 오고, 한국 노인들이 75세가 되면 100% 다 우울증이 와요. 치매가 오고, 파킨슨이 오고, 손발이 떨리고, 그게 전부 다 머리의 문제예요, 머리의 문제. 그래서 단순히 입에서 먹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냐. 뼈를 깎아내고 있잖아. 내 뼈를 깎아내고 있는 게 커피인데, 차인데, 그걸 마신다고? 여러분, 우리 몸의 기둥이 뭐예요? 뼈 아니야, 뼈? 그 뼈를 깎아내는 거야, 그 뼈를. 근데 어떻게 녹차다, 홍차다, 보리차다, 커피다, 이런 걸 마실 수가 있어. 그래서 어디 가다가 그런 냄새만 딱 나도, 아주 이건 코를 막아야 돼. 차와 커피의 영향은 포도주나 사이다, 그리고 술과 담배의 영향과 같아. 같다는 말은 그 결과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담배와 술. 이게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것은 421쪽에 기록해놨어요. 제가 일일이 그걸 쓰면 사회 사람들이 뭐 엘렌지 하이시 누구냐? 하고 그런 편견을 가질 것 같아서 내가 안 적었을 뿐이에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해요. 차와 커피에 차. 무슨 차 있어요? 녹차, 홍차, 커피도 들어가지만. 예? 보리차도 있지만은, 여러분, 국화차. 중국 가니까 차 종류가 엄청 많더만. 벌써 또 차를 만다. 꽃잎 탁 해가지고 꽃차 많죠? 장미차도 있고, 수국차도 있고. 그거 꽃 탁 해가지고 낭만으로 탁 마시는 게 아니야. 이게 자기 몸 죽이는 것이. 그래서 담배와 술과 같다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가 있어요? 차는 신경을 흥분시키고 커피는 두뇌를 마비시킨다. 이야. 차는 신경을 흥분시키고 커피는 두뇌를 마비시킨다. 결국에 두뇌를 마비시키는 것은 신경의 문제거든. 우리의 신경의 본부, 통신에 대한 본부가 어디예요?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면 몸은 성소죠? 머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지성소에 해당돼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죠?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다 새겼다는 말은 머리에 새겼단 말이에요, 머리에. 생각에, 마음. 마음이 심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심장은 그냥 중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머리에 새긴 머리, 신경에.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통해서 어디를 공격해요? 머리를 공격하는, 지성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거 허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차는 신경을 흥분시킵니다. 통신에 대한 부분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신경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내 신경이거든요.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령 운동,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응? 기도하고 말이요. 성령 돌라고 막 성령 운동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식으로 통신을 교란하고 신경을 교란하고 지성소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이런 비성령에 충만하려면 우리 귀, 눈, 입 다 지켜야 돼. 코도 지켜야 돼. 우리 귀와 눈과 코와 입에 파수꾼을 둬야 된다고. 사단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결국에 두뇌를 마비시킨다. 마비시키니까 나중에 건망증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오고 못 고치잖아요. 근데 태면에서는 고치지만 그러나 병들기 전에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차와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죄이며 죄다. 해로운 방종이다. 그러므로 그것 역시 다른 악과 같이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영혼을 지금 전인 건강에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뭐예요? 영적 상처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상동에도 커피집이 생겼더만. 또 다리 건너기 전에 보면 2층 건물 그 밑에 커피숍이 생겼어요. 그거 생겼다고 그걸로 더 달려가는지 잘 볼 거야. 내 꿈도 꾸신 거, 꿈도. 이게 전부 해로워. 지금 몇 시입니까? 끝나야 되겠네. 여러분, 죄를 짓고 120년, 100년을 살면 뭐 하냐고. 예? 죄를 지면서 오래 사는 거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맞죠?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빨리 죽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여,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신체의 법칙, 인체의 법칙, 건강의 법칙을 위반하면서 오래 사는 건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의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법칙을 잘 지킬 그런 생애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길게 살면 뭐해? 죄 짓고 길게 사는 건 저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원래는요, 우리 인류가 홍수 이전에 몇 세까지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800년 이상이야. 결혼을 몇 세 했어요? 129세에 막 결혼을 해. 그때는. 아기를 몇 년 동안 낳았어요? 400년, 500년 동안 아기를 낳았어요. 상상이 안 가요. 그럼 우리나라를,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가 홍수 이전 상태를 보면 그때가 어느 시기냐 하면 한인제국이야. 한인제국. 그 한인제국 때 나이가 얼마냐 하면 엄청 오래 살아요. 그때 왕들이 7명이 있는데 이 7명이 수천 년 갔다니까요. 여러분 100살을 사도 700년 밖에 못 가는데 이건 2000몇 년 가버렸어. 7명이.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이에요. 홍수. 굉장히 수명이 길었어요.
그 수명이 긴 수명을 말이죠. 갑자기 뚝 떨어졌어. 홍수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뭘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허락했거든요. 왜 고기를 허락했나?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라고 건강하라고 고기를 허락한 게 아니고 그 죄스러운 수명을 800년, 900년 살면 이거는 저주야. 에? 죄가 이 땅에 간영한데 그때 오래 살면 홍수로 인해서 이게 오존층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지고 그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 지구에 오지 못하도록 물층이 있었잖아요. 이 물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타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오래 살면 전부 병으로 후적거려야 돼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거고, 어머니를 죽일 거고, 완전히, 이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이 죄스러운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죄 짓고 병 걸려서 오래 사는 것보다가 그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뭘 주었다? 고기를 허락했다고요. 뭐 고기 먹고 뭐 잘 건강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못 살 때, 기근이 오고 비가 안 오면요,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 댐이 어디 있어요? 시골에 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비가 안 오면 논농사도 안 되고 밭농사도 안 되고 다 타버려.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쑥 뜯어 먹고 하다 못해 이제 소나무 그 가지를 해가지고 아시죠? 송이 아세요? 그 껍질 뺏기면 안에 껍질이 있어요. 그거 먹고 그 변을 못 봐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없잖아, 단백질. 근데 강원도 여기는요, 곰치라는 게 있어요, 곰치. 곰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곰이 아무리 해도 곰치를 먹기 때문에 얘들은 단백질 부족이 없어. 근데 단백질이 없으니까 간에서 알부민을 못 만들어요. 그럼 간이 병이 안 걸렸는데도 알부민을 만드는 재료, 단백질이 없으니까 알부민을 못 만드니까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 몸에서 수분이 못 나가. 그래서 마치 간경화, 간암 환자처럼 팔다리는 다 말랐는데 그냥 복수가 쳐는 거예요. 그래서 황달이 오는 거예요. 이때 말이죠. 참새 한 마리라도 잡아먹으면, 왜? 그 단백질이잖아요. 쥐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먹고, 저 똥개 같은 개를 갖다 잡아먹자. 단백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그 시대상을 모르면, 뭐, 유럽에서는 뭐 이상한 개 타령할 개송인지 뭐, 강아지 송인지 있었다마는,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단백질만 조금만 먹어도. 근데 그것이 단백질이 꼭 고기가 아니라 콩이라도 그래. 한 줄만 딱 먹어도 황달이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분이 빠지면서 복수가 다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이야, 역시 고기가 좋구나. 못 먹어서 폐결핵이 왔다고, 폐결핵이. 폐병이. 그러면 엘렌지 하이프인의 아들 둘이 뭐 걸렸어요? 폐병이에요, 폐결핵. 못 먹었어요, 영양실조로. 어머니가 맨날 쫓아내서 왜 못나 생각하다 보니까. 단백질 부족이거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부족할 때 고기가 먹으니까 바로 황달이 없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말이죠. 복수가 빠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근데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 고기 먹어야 힘을 쓰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제는 고기를 먹어서 탈이야. 너무 먹어서 탈이라고. 우리는 원래 고기를 먹도록 안 돼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체가 내 감정, 내 기분, 내 입에 맞는 식사를, 음료나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마시고, 입에는 안 맞아도 몸에 맞는 이런 식품들, 또 우리의 법칙에 맞는 그러한 음료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